우리는 1985년도 139포인트로 시작했어요. 주식시장이. 자, 우리 코스피라는 거죠. 코스피. 자, 이때 뭐 했냐? 계속 적자였습니다. 85년 전까지는 우리는 돈을 못 버는 나라였어요. 해외에다 원조 받아서 사는 나라지 우리가 뭐 무역해서 사는 나라 아니었어요. 그런데 1985년도 플라자 합의라고 해서 자, 미국이 일본, 영국, 프랑스 이렇게 모아놓고 한마디로 환율을 강제적으로 올리는 그런 합의를 했어요. 딱 그 순간에 잘 나가던 일본이 바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 있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00, 1300 가니까 와 되게 높아졌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뭐 한 2000 갑자기 빡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기 상황이 오겠죠. 엔화가 약간 뭐 비슷한 그런 현상을 겪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급속도로 힘들어지고 그 틈을 누가 타고 들어왔어요? 네, 다행히 한국이 수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무역 수지 흑자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쭉 환율 뭐 급등이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2008년도까지도 계속 흑자였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는 지금 1990년도 928포인트까지 갔죠. 그러다 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2000포인트 갔다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중요한 건 2008년도 때 금융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때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지나고 나서 상승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포인트의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일본 뭐 밉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비슷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은 생산 가능 인구 노령화 사회지 않습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고요. 노년 인구 급증했어요. 그래서 주택 구매 같은 경우도 일본은 안 일어납니다. 이제 살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때가 오는 거고요. 점점 노인 부양 비율이 한국과 일본이 되게 동일하게 가고 있고 GDP 성장률도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총 인구 증가율도 비슷합니다. 그럼 일본처럼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우리가 기회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요번에 어차피 어려워진 거 잘 정리해서 수익을 꼭 내셔야 됩니다. 여기부터 이제 그 과거 자료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008년 10년입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융위기죠. 고점 2080포인트였습니다. 그 고점이 2008년도부터 9년도 1년 정도 시간 동안 892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대략 이게 한 56%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2월 18년도부터는 계속 떨어진 거고요. 갑자기 떨어진 건 요거죠. 구정 지나서 2월 27일 이때부터 급격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5포인트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는데 그러다 지난주에 살짝 반등한 거죠. 근데 급격하게 반등했죠. 9%, 8% 이렇게 올라갔고 한 15%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다시 올라갈까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기 전에 고점이 2280이었기 때문에 자, 과거 기준으로 한 56%더 심하게 말해서 60%까지 하락한다고 예정을 하면 어때요? 912까지 떨어집니다. 912. 그러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든 뭐든 지금 구매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보다 매수하실 때 먼저 급한 마음에 떨어졌다고 사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거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해진 가격대에 예약 매수 통해서만 진입하시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그래야만 손실을 안 봐요. 자,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국 경제가 많이 성장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얼마까지 빠질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나라 주가가 얼마가 적정하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과거에서 보시면 2008년도 한번 볼게요. 2008년도가 요쯤입니다. 아까 2080포인트 된다고 했죠? 890이 최저점까지 떨어졌는데 요때 GDP라는 걸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양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국제수지라는 게 있죠. 국제수지는 한마디로 우리가 무역해서 벌어온 돈이에요. 결국은 돈을 많이 벌어왔으면 주가가 높을 거지 않습니까? 왜? 주가는 기업의 가치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 2008년도 삼성전자랑 지금 삼성전자는 완전 다른 회사거든요. 예, 덩치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볼게요. 2008년도부터 2003년도부터 8년도 보시면 자, 국제 수지라는 게 요 정도예요. 282억 불 정도. 높은 게 마이너스도 있고 뭐 54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2020년도는 830억 불, 1051억 불, 970 거의 3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그럼 사실은 자, 2000포인트에서 3배를 뭐 완벽하게 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3배 정도의 순이익이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그만큼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적정 주가 우리나라를 4,000포인트 정도로 사실 보고 있는 건데 예, 북한 뭐 이런 거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이걸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900포인트까지 떨어질까요? 쉽진 않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 중간 정도 한 1200선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대응해야 되고 정말 상황이 안 좋으면 여기까지 대응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올라가는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과거에도 보면 급하게 하락했습니다. 급하게 올라가죠. 급하게 하락했습니다. 급하게 올라옵니다. 그럼 요 기간 1, 2년이 괴로운 거예요. 요때만 잘 버티시면 되고요. 그런데 내가 주식을 사는데 여기서 다 샀다고 칠게요. 1억을 여기서 다 샀어요. 그러면 답이 없죠. 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1억이면 요 위에서 1000만원, 요 중간에서 2000만원, 여기서 또 3000만원, 바닥에서 5000만원 이렇게 사면 된다고요. 그래서 자꾸 분할 매수를 안정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런데 구간을 900까지 생각 안 하시고 1400까지밖에 안 떨어질 거야 하고 여기서 다 써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분할 매수 밑에 할 수가 없습니다.